그러면 이제 11번을 말할게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부업으로 애터미를 진행할 그런 사람을 내 소비자 계보도 안에서 이제 찾습니다. 사업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의 예를 말하는 거예요. 나같이 30만 PB를 도전할 사람이 내 명단 안에서 현재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나와 같이 30만 PB를 도전하면서 부업으로 할 사람들을 어디서 찾냐면 새롭게 밖에서 찾는 게 아니고 내 소비자 계보도 안에서 찾아나는 거예요. 제품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쓰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내가 이 사업을 하면 맞아 한 사람당 이 정도는 쓰겠네 하고 판단이 내려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찾는 게 빠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출 없이 큰 시간 투자 없이 영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세요. 그래야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데이도 나오고 석세스 아카데미도 나오고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아직은 그게 순서라고 한다면 아직 안 왔어요.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옷가게를 문 닫고 세미나를 계속 나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면 그거를 꼭 나와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옷가게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투자 가치를 크게 보고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옷가게를 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장님들이 그런 판단력이 쉽게 설까요? 그래서 지출 없이 하도록 하고 시간 투자 크게 안 내고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안내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본인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정말 한다면 그때 자발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걸 이해해요. 그때는 시스템 사업이라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성숙이 안 되어 있는데 시스템 사업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 이렇게 가볍게 할 사람이 아예 생겨나질 않아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부업자 중에 한 명을 예를 들자면 그분은 자기 직장 내에서 고객을 많이 만들어서 30만 PB 이상의 매출을 보름에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센터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제가 나오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한번 놀러 오라는 말은 몇 번 했어요. 놀러 오라고 했지 꼭 나와야 된다라고 강요는 안 했어요. 그런데 약 한 50만 PB 정도로 하는데 50만 PB 하는데 센터를 꼭 나와야지 하는 일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게. 그런데 꼭 나와야 된다고 하면 그게 어려운 부분이 된다고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 사업에 동참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거는 센터에 꼭 나가야 된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자기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못 찾아요.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수당 들어오는 통장을 따로 개설을 합니다. 애터미 수당 별도로 들어오도록 해요. 그런데 자기 생업이 원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애터미 수당 한 달에 한 개, 두 개, 뭐 7만짜리 한 개, 두 개 정도 나오는 거 안 써도 생활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돌아가겠죠. 그럼 그 돈 꼭 빼서 써야 돼요? 아니면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겠죠. 그럼 그 돈 모으면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으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계속 모이다가 그게 1년, 2년씩 쌓이면은 그 얼마 정도 되겠어요? 몇 백만 원이 돼요. 한 500, 600, 1000만 원까지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 있어요. 한 500만 원 모인 분도 있고 1000만 원 정도 모인 분도 있고. 그 통장을 들고 보여주란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예시로 될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여러분들 힘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목표를 주세요. 그 사람한테. 목표를. 보름에 수당 한 개씩 받을 수 있도록. 그럼 그 돈은 계속 쌓이겠죠. 그죠? 그러면 그 통장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 노후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애터미를 통해서 지금 적금이 꾸준히 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노후 준비가 안 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시각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너도 나처럼 이렇게 애터미 적금 좀 들어봐라. 너 그렇게 놀러 다닐 때 그 시간에 나 이거 하지 않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 충실히 하면서 하고 있지 않느냐. 너도 놀지 말고 그 시간 나랑 이거 하자.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12번째. 보름 동안
30만 PB라 알리는 부업자를 좌측에 8명, 우측에 8명을 목표로 활동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파트너 모두가 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수당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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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2개, 4개, 8개, 나는 8개. 이 그림이 제일 이상적이에요. 이 사람이 확실한 부업자고 이 사람으로부터 또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모양이 되면 참 예뻐요. 내가 가입한 사람은 뭐 이렇게 가입이 되어 내려가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수당받을 사람들이 뭐 한 명 한 명 이렇게 되면 좋고, 내가 8명을 만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8명은 릴레이로 소개받아서 내려가서 8명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이 한 명 나옴으로 인해서 1명, 2명, 3명이 나오는 거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1명이 나오는 거니까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8명을. 근데 8명 내가 어떻게 찾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나와 동참하겠다고 한 그 30만 PB를 하겠다는 그 부업자, 그 사업자, 내 파트너,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찾는 게 아니고, 그죠? 같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한 사람이 1명이라도 나오면 그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8명이 내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내 파트너가 또 8명이 되고, 그러면 나는 16명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워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12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13번째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내 부업자 밑에서도 30만 PB 할 사람이 나오도록 후원을 하라는 이야기. 나만 8명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찾겠지만 파트너에게서 나오는 사람들을 함께 만나면서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8명이 가능한 거예요. 14번째, 재정적으로 위태롭지 않도록 그분이 재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말을 해줘야 돼요. 그냥 재정관리 잘하라고 말하면 돼요. 사람이 나오고 안 나오고 100%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나왔을 때 재정적으로 위태로워지면 그러면 꾸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이 변해요. 좋은 사람도 갑자기 쪼잔해질 수가 있고, 좋은 사람도 갑자기 불만불편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재정적으로 궁핍함 때문이에요. 애터미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는 다 재정관리를 이상하게 해서 그래요. 내가 성공할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그 계산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재정관리는 기본이다 하는 거고요. 15번째, 함께하고 싶은 팀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부업자 8명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수익과 관계없이 이 모임에 항상 함께하고 싶도록 잘 지내는 데 집중을 해야 되지, 내 이익, 너의 이익을 자꾸 생각하고 싸우고 피곤하게 지내고 그러면은 함께 지내는 게 불가능해요. 모임이 결성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그 모임에 나가고 싶겠어요? 서로가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청춘센터 우리 내부에서는 전혀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본인이 본인 할 일만 하면 돼요. 본인 할 일 하면서 본인 할 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재밌게 지내면 돼요. 물론 본인 할 일도 안 하면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대신 성공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16번째, 고객 관리를 할 때 그 사람에게 소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런 목표로 신뢰를 쌓아야 돼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소개받아서 그 신뢰받은 사람한테 5명까지 소개를 받아보세요. 5명. 왜냐하면 정말 가깝게 지내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각자 5명은 빨리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수당을 준다는 말로 너무 그렇게 유혹 안 하길 바래요. 항상 우리가 말이든 행동이든 편한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득을 줘야 된다는 거를 우린 본능적으로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득을 준다는 거는 본능적으로 또 수당을 넣어주면 된다고 생각해서 수당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일을 똑바로 못해서 수당을 넣어주는 걸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을 똑바로 하는 사람은 수당 안 넣어줘도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당 안 넣어주고 그 사람과 정말 친분을 쌓고 관계를 맺는 거는 정말 제대로 하는 건데,
제대로 못하겠으니까 수당을 넣어주는 간편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방법은 간편하지만 그 수당을 넣어주기 위해서 매출이 1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다른 데로든지 어디든지 팔려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매출로 받아간다면 넣어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받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쓰지도 않은 사람한테 수당을 넣어줘서 사업을 망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 베리는 거고 나도 내 사업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데 잘못 배운 사람 다시 교정시키는 거 엄청 어렵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따라가서 하는 거 들어보면 본인 입으로 사람 다 망쳐놔요. 사람들이 다 자기 스폰서가 수당을 자기한테 넣어준다라고 착각을 해요. 수당은 넣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수당 대신 수당으로 관계를 맺는 것보다 차라리 제품으로 차라리 달래주세요. 막 수당을 막 원하고 막 너는 왜 안 넣어주냐, 남들은 기만기 사도 넣어준다던데 이런 이상한 소리 해도 거기 싸우지 말고 그냥 수당 받고 싶으면 정말 많이 넣어줄 수 있는데 너가 이 사업을 그러면 부업으로 할 수 있도록 내 스폰서를 한번 미팅을 해보자. 그러면 부업으로 진행하면 너 한 달에 2개, 3개, 4개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냐? 30만 원 넘잖아. 우리 스폰서 만나보자. 수당 들어가는 거는 뭐 1도 아니다. 막 많이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이거 기만박스 줄 테니까 그냥 기만박스 먹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만박스를 주든지 뭐 핸드크림 한 개 주든지 만날 때마다 뭐 전장기만 한 장씩 주든지 그 요런 것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사람 수당 넣어줘야 되는데 17번째 오토 판매사가 되더라도 그 이상 오토 팀장, 오토 국장이 되더라도 내가 관리하던 소비자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계속 끝까지 관리하셔야 돼요. 끝까지. 오토 스타가 돼도 자신이 관리하는 소비자는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어요? 오토 스타면 한 3,500만 원 이상 넘어가는데 소득이. 그리고 무너질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근데 왜 자기 소비자가 있어야 될까요? 정말 만에 하나 조직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오토 스타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는 보름에 30만 PB 정도는 쓴 사람을 직접 관리하세요. 오토 스타 정도 돼가지고 30만 PB 관리하는 거는 그냥 거의 재구매가 끝이에요. 재구매만 30만 PB 이상 넘어가니까 그냥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또 부업자가 나올 수 있도록 또 소개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부터 30만 PB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 다 했다고 손 놓고 계시는 성공자분들은 그분들은 팀원들이 떨어져 나가거나 뭐 다른 다단계로 가거나 그랬을 때 완전 망조들어요. 회복 불가능해요. 새롭게 자기가 일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걸 모든 것들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2년, 3년, 4년씩 손을 놓고 있다가 갑자기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로열 마스터가 갑자기 막 로드 컨택하고 그래서 로열이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을.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만에 안에 없도록 오토 스타가 돼도 소비자 관리를 해야 되는데 팀장 됐다고 소홀히 하고 국장 됐다고 소홀히 하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18번째 인맥이 아주 많은 사람 또는 뭐 중국의 마당발 뭐 대만에 뭐 혹은 말레이시아 남미에 마당발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기초로 그 사람들을 스타 그림을 그려주든지 샤론 그림을 그려주든지 해야 된다 이거야. 네, 첫 번째로 나와서 스피치를 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롱노조 마스터 박옥순 인사드립니다. 네, 강의를 정말 신규로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보았거든요. 들어보았는데 정말 와닿는 게
그리고 우리가 18가지까지 메모를 다 하면서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내가 이대로 하고 있은 날을 생각해 보니까 있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런 이제 이거 판결이 났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 위에 8명을 30만 PV를 하는 사람을 지금 계속 미팅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그게 오늘에서 제가 한 번 더 확 와닿은 게 맞아. 이렇게 30만 PV 하는 사람 8명, 8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 200만 원 가는 오토 판매사가 안 되는 게 정말 맞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저도 되새기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미팅 시간을 12가지 이야기하는 걸 하나도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지금 우리 부업자들, 소비자들 찾아 나가서 그분들한테 정말 그분을 한 사람을 제품을 바꿔 쓰게 하면서 소개하는 사람 하지 못해 5명까지는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쓰면서 5명 소개하는 사람. 그렇게 만들어내면서 한 사람한테 정말 30만 PV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정말 발맞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오토 판매사가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안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사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도겸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강의 듣고 이제 느낀 게 내가 너무 이 사업 시작하면서 너무 어렵게 생각을 했구나 하는 걸 느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피치를 좀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너무 사업자만 생각을 하고 아직 애터미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단계를 뛰어넘고 막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소비자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이제 사업하자, 내하고 같이 이걸 하자, 알아보러 가자 너무 들이대다 보니까 뭐 그것도 뭐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제가 진행해온 결과 느낀 점은 칫솔 하나라도 한번 써보게끔 하고 뭐 내가 써보고 좋은 제품을 알리고 이게 제일 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차츰 진행되어 가는 거를 제가 좀 느끼고 있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도현입니다. 그 밑에 보석들이 많은데 그걸 가공을 하면 되는데 새로운 원석을 찾아다니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이 할 파트너들 다시 한번 가공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정은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상수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거 내가 바꿔쓰게 되는 총 PB가 얼마인지 계산하기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때까지 저도 이거 설문조사를 하고 다니면서 PB 계산 이런 건 안 했었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바꿔쓰게 되면 PB가 쌓이고 캐시백이 된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는데 이 PB가 얼마만큼의 이 혜택이 있는지를 좀 더 소비자분들에게 알려주면은 더 확실하게 와 닿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구도경 차장님과 마찬가지로 초반에 사업적으로 뭐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사업자가 같이 있으면은 더 빨리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근데 저도 이제 요즘에는 일부러 막 제품 가입 권유도 세게 안 하거든요. 이렇게 우선 제품을 써보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제품에 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뭐 가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우선 정말 애터미 제품을 써보고 그분이 느끼셔야지 더 이 다단계라는 안 좋은 인식을 이렇게 바꾸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제품을 하나 두 개씩 꼭 써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미팅을 이렇게 뭐 부업자든 사업자든 이렇게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미팅만 했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좀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후속 관리가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뭐 후원을 받을 때 제가 좀 더 관리를 해서 뭐 부업자, 사업자까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피치 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라는 꽃돼지가 되고 싶은 여자 박은주 인사드립니다. 오늘 1번부터 18번까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진짜 우리 사업에 진짜 그 맥을 짚어주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장사를 하면서 부업을 하니까 참
참 시간 안배하기도 참 힘이 들고 그랬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부업으로 이렇게 할 때는 참 이 사업이 되는 건지 많은 건지 꾸준하게 하기는 하는데 뭔가가 정말 속이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번에 겨울방학 애들 학생들 겨울방학 봄방학 이렇게 하고 했을 때 저희 두 사람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정말 제대로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진짜 두 사람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정말 내가 뛰는 만큼 뭔가가 되는 듯한 그게 가슴에 막 오는 거예요. 요즘 이 신규분들도 그래도 이렇게 막 나오고 하니까 그래 이제는 뭔가가 되는 것 같다. 그래 이거는 옛날부터 옛날 하면 좀 뭐하지만 제가 A사를 할 때부터 항상 제가 머릿속에 뭘 생각했냐면 그래 네트워크 사업은 내가 뛰는 만큼이다. 내가 뛰어야 내 그룹도 달린다. 항상 내가 뛰어야 된다. 내가 주춤하면은 그냥 쫙 깔아 앉아버리는 거는 정말 이거는 순식간이다. 내가 뛰어야 된다. 항상 그 생각은 항상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진아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수 팀장님께서 강의하신 말씀 중에 애터미를 원래 쓰고 있던 기존 제품에서 애터미로 바꿨으면 이득이 되는 것인가에 그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도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하다 보면 애터미를 원래 쓰던 물건을 애터미로 바꾸면 더 이득이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거의 다 이득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가격에도 더 저렴하고 또 품질도 보니까 정말 좋더라. 또 그렇게 해서 많이 바꾼 제품들도 많았고 또 오늘 강의하신 말씀 중에 또 8명 각 좌우씩 30만 BB 하는 사람 만들려고 했는데 저는 꼭 사업자만 30만 BB를 할 거라고 그렇게 인식이 많이 박혀 있었는데 오늘 많이 깨진 것 같습니다. 소비자도 30만 BB를 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생각을 못해서 무조건 사업자로 만들려고 하고 또 30만 BB를 하게 만들려고 했었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전단지를 펴고 설문지를 설문 조사를 하면서 또 체크를 하고 무엇을 쓰는지 또 총 매출 PB를 얼마나 계산을 하면서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을 또 지인들을 통해서 또 설문조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발표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본부장님 계속 하시고 싶어가지고 막 아까부터 아닙니까? 아까부터 막 나오고 싶으셔가지고 막 노트를 들고 네, 바라는 인사드립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을 100명을 찾아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사람들을 한 50명이라도 쓰는 사람들을 만들면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좌우에 8명 부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들면서 내가 그 8명만 갖고 사업을 하기에는 처음에 만들긴 어렵지만 가면 갈수록 한 명 한 명을 만들고 이분들한테 한 명 한 명을 만들게 하고 이렇게 내려가면요. 사실은 오토 판매사는 시간 문제예요. 사운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사운 시작. 영어를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병행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